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주택자의 분노 폭발, 분양가 상한제 손질을 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무주택자들이 참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을 했습니다. 지금 뭐 한두 번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정말 폭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자, 이 폭발이 어디까지 더 폭발할지 저도 미지수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분양가 상한제까지 손질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머리끝까지 빡침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분양가 상한제까지 손질한다는 이 내용은 노받고 양차입니다. 노받고 양차에 걸린 것이 무주택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식은 뭐 요즘 초등학교 2학년 정도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공식 정도는 요즘에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만들 수 있는데 이 공식을 보면은 대충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네,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자산이 가치가 감소하는 겁니다. 이 자산 가치 감소입니다. 세타라고 합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세타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죠. 우리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가는 변화에 따라서 시간이라 봅시다. 그러면은 자산 가격이 이거는 세로는 자산 가격이라고 보시면은 시간 가격에 따라서 자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자산이 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드물어요. 대부분의 공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갑니다. 반비례로 가요.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학에 있어서 대부분의 그래프는 반비례 곡선이라고 얘기해 드린 겁니다. 반비례 곡선. 반비례합니다. 대부분이. 한계 효용 체간의 법칙도 우리가 반비례하죠. 대부분의 법칙들은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반비례하는 곡선들을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곡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상향 이렇게 하는 곡선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드뭅니다. 대표적으로 BP 곡선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일자로 가거나 기울기에 이렇게 완만해지는 곡선들이 연출이 되기도 하죠. 이것은 유동성의 증가에 따라서 국제 교역이 어떻게 되느냐, 자유로워지느냐 아니면은 국제적인 어떤 글로벌적으로 경직이 되느냐 이 상황에 따라서 일자가 될 수도 있고 수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자산이 우상향하는 게 굉장히 드물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돈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반비례하죠. 반비례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사는 자동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자들 자동차 좋아하죠. 여자들은 뭐 좋아합니까? 백 좋아하죠. 백. 가방. 가방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대부분의 자산들을 보시면은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반비례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우하향합니다. 우하향. 대부분이.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처음 살 때 계약을 할 때 출고를 했다. 그러면 그때 자산이 가장 높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 2, 3, 4, 5, 6, 7, 8 나중에 10년 정도 지났어 시간이. 그러면 자산 가치의 가격은 자동차는 영원에 수렴합니다. 영원. 이것이 여러분들 대부분의 자산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이 우상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 가치 감소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가치 감소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도표를 나타냈어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시간 가치 감소인데 유일하게 부동산만 이것을 회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고 부동산을 내 집 한 채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공식이다. 이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 그런다. 나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이 자산이 얼마큼 되겠습니까? 이거 찾아내세요. 그럼 여러분들 부자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짓 합니다. 욜로족이라고 해서 그냥 여행 다니고 자동차 사고 하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산의 가치는 0으로 다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정부는 왜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기대를 하는 바보가 되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본질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본질을.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계속 정책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방법인데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초등학교 2학년 정도면은 다 아는 방법이 아는 이게 이치죠. 방법이 똑같은데 어떻게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바위만 계속 내고 있어요. 가위바위보는 나는 바위만 계속 내고 있어. 그러면 상대방은 뭐만 내겠습니까? 네, 보만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계속 바위만 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상대방은 보를 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길 거라는 다른 결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매번 같은 방법만 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네, 가치가 어떻게 해서 올라간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지금 정책만 내놓고 네, 그래서 결과는 정반대를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실패를 하고 있다. 26번 동안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이겁니다.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를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아인슈타인이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겁니다. 아인슈타인.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 집 마련한 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을 장만하겠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방법을 바꾸라는 겁니다.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한다. 그런데 나는 가난하다 그래. 나는 집이 없다 그래.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기는 전부 다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방법을 바꾸라는 겁니다. 전부 다. 네. 그리고 자, 투자에 있어서 가장 우리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운은 절대로 연속적이지 않죠. 네. 운은 절대로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은 나는 장이 좋아서 수익률이 좋았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못한 게 있습니다. 내가 실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시장이 좋아서 내가 주식 투자를 잘했다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학적 확률 통계로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나는 장이 좋을 때 수익률이 좋았으니까 장이 좋을 때만 수익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장이 좋을 때만. 이게 무엇입니까? 장이 좋을 때. 이것이 무엇이다? 네, 수학적 확률 통계라는 것입니다. 수학적 확률 통계. 내가 장이 안 좋은데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다.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장이 좋을 때 투자 성과가 좋았던 거를 내 자신의 실력이 좋아서 투자 성과가 좋았다는 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승률을 높인다. 수학적 확률 통계로 내가 좋은 성과를 만드는 비법은 하나입니다. 주식 투자 잘하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장이 좋을 때만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장이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겁니다. 간단하죠? 항상 사이클을 돌고 돌잖아요. 이때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때 지금 다이버전스가 나올 때, 디비전스라는 다이버전스, 네, 변곡이 나올 때, 이때만 하라는 겁니다. 이때 들어갔고, 이때가 장이 좋은 줄 알아. 이 장이 위험하죠. 이때 들어갔고, 주식 투자했고, 요즘에서 지금 정리를 해. 반대매매 나가. 네.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턴하겠죠. 이때 돈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돈이 없습니까? 장이 안 좋을 때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똑같습니다. 정부는 지금 운을 바라고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정책도 똑같아요. 우리의 투자가 똑같습니다. 방법을 바꾸지도 않고 그 방법을 바꾸지 않는 것을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운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운에. 전부 다 운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하락할 건지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 그럼 정부는 시장의 하락을 베팅했을 겁니다. 여기다가. 정부는 정책들이 시장의 하락을 베팅했는데 이 베팅이 어떻게 됐습니까? 운에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운에. 그러나 이 운은 어떻습니까? 한두 번은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연속적이지 않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상제 드디어 손질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정부 뒤늦게 규제 개선 나서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방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방법을.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제 방법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죠.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가난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네,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안 되죠. 이제 방법을 바꿔야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죠.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사하는 방법을 바꿔야지 장사가 잘 될 수가 있죠. 정책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미지수가 아니라 굉장히 큰 여기서 난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너무 늦었어요. 왜 늦었습니까? 무주택자들이 이제 분노하고 폭발하는 겁니다. 집값 되돌려 놓랬더니 분양가 규제 풀겠다고. 자, 여기서는 진짜 여기서의 이제까지에 있어서의 무주택자 분노하고 지금까지 분노는 질이 다릅니다. 네, 여기서 뭐죠? 규제 완화 지금 뭐 국민청원에서 규제 완화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정부 일을 믿고 연끌하지 않고 기다렸던 무주택자들을 집값 대책 내놓았는데 이 건설사들 배불린다는 이 지적이 나온다. 이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왜 심각하냐? 지금 대출 규제까지 만들어놨습니다. 대출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양가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분양가 규제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분양가가 올라가겠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무주택자들이 영원히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집을 안 사면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결국에 전세 살다가 쫓겨나고 월세 살다가 쫓겨나죠. 월세는 이제 감당이 안 되죠. 올라가니까. 임대로 가라는 얘기죠. 임대로. 그런데 왜 지금 정부는 무주택자들을 이런 분노 폭발을 염두에 두고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이걸 풀겠다고 합니까? 왜? 공급이 안 나오죠. 공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딜레이를 계속시키면 연기를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단지들이. 왜 연기를 시킵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보고 분양가를 그 이상으로 못 만들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허그 분양이 안 나니까 분양을 지금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당연히 분양을 연기하겠죠. 그러면 공급이 계속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체가 됩니다. 공급이. 그러면은 이 공급이 적체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시세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 결과가 시세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 반복이 된 거예요. 술래바퀴가 계속 되는 겁니다. 쳇바퀴가 계속 돌았던 겁니다. 계속 정부의 정책들은 전부 집값을 올리는 정책들만 계속 했던 겁니다. 세금을 올린다. 그 세금을 올리는 것은 결국엔 시세도 포함되고 세입자에게 다 전가되는 거죠. 공급을 지금 늘린다는 정책들을 내지 않고 결국에는 수요를 억제한다는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박아놨던 겁니다. 네, 이 정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세입자들, 무주택자들에게 보기 좋은 정책이라고 분양가 상한제를 걸어놨더니 이제 공급이 안 나오고, 이게 공급이 안 나오는 것은 도리어 시세를 상승시켰던 역할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도 풀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 연기된 것들을 바로 공급이 나와줘야 되니까.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주택자 폭발이란 것들은 분노 폭발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영원히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그 부분이죠. 그리고 또 돈줄 재는데 더 커진 집 사겠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풀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양가 상한제 풀면은 분양가 올라가죠. 신축 아파트 사기 더 힘들죠. 분양가 상승하니까. 그럼 이 분양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집값도 같이 올립니다. 이게 전체 집값을. 네.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돈줄 재는데, 이 돈줄 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돈줄 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네. 이 테이퍼링은 제가 볼 땐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어렵고, 이것도 뭐 어떤 집단 면역 정도, 어느 정도 가져야지, 돈줄 재고, 그리고 자영업자들, 이런 영세사업자들, 그리고 하부계층 있는 사람들이 워낙 지금 타격을 보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도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집 사겠다가 지금 더 열풍이 불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게 되면은 더 효과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30평대 아파트 10억 돌파가 지금 광역시뿐만 아니고 서울 이미 다 돌파됐죠. 수도권, 5대 광역시 다 이미 다 돌파되고 있는 겁니다. 공급 감소. 그래서 이 공급 감소를 어떻게라도 좀 풀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손질하겠다. 규제를 이제는 좀 풀어주겠다는 부분인데 이제는 그 규제를 풀겠다는 것도 제초안과 함께 엮어 들어가지고 공급 효과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세만 대려 올려놓는 그 상황이다. 그래서 공급 감소, 대전 집값 상승률 광역시 1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돌고 돌아요. 계속 돌고 돕니다. 계속 이 정책들이 계속 빙글빙글 계속 돕니다.
이 빙글빙글 도는 정책들이 어떤 정책들이었습니까? 네, 집값을 집 시세를 전부 다 올리는 정책밖에 안 됐습니다. 이 올리는 정책. 그럼 이제 와서 이거를 돌리겠다, 정책을 풀겠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가장 큰 문제가 무주택자들에게 이 피해가 또 돌아간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점에서 다시 정책을 재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여기서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시장 경제론적으로 우리는 이 부동산 해법을 찾는 것 외에는 답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